최근 저는 40년 지기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만나지 못한 시간들이 아쉬웠고 만남의 기쁨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계산서가 나오자마자 급격히 변했습니다. 한 친구가 밝은 얼굴로 말했죠. 이번에 퇴직 축하금 받았다며. 오늘은 당연히 내가 계산해야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묵직하게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예상과 기대가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축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그 말투. 그 속에 숨어있는 기대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관계나 행동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바뀌고 그로 인해 관계의 본질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관계의 진정성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소 우리가 간과했던 일상의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지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만을 남기고 싶다면 이야기는 꼭 듣고 가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박영준 씨의 사례입니다. 박영준 씨는 67세로 은퇴 후 지역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봉사단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고 그는 항상 자신이 계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게 인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베푸는 마음으로 계산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넘었지만 아무도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그의 마음은 점차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내가 계산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듯한 눈빛과 태도를 보일 때 점점 그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히 당연히 계산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어느 날 영준 씨는 용기를 내어 오늘은 각자 계산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을 때 주변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놀라며 말했죠. 왜 갑자기? 항상 내가 계산했잖아. 무슨 일 있어? 그 말을 들은 영준 씨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더 이상 자발적이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의무감과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느낀 것은 바로 진정한 베풀미 사라지고 이제는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성숙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질 때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베풀미 당연시되면 관계는 점차 불안정해지고 한쪽은 계속해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준 씨는 점점 관계에서의 균형을 잃어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영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의무감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그 감정은 정말 복잡하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감정을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을 갖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는 30년 우정이 작은 돈 문제로 흔들리게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혜숙 씨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
한 친구가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난 이것만 먹을 거니까 내 것만 따로 계산해요라며 계산서를 정확히 구분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과 반찬, 음료수까지 모두 따로 계산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싶어서 마음이 갔지만 이후 그 친구의 행동을 지켜보며 혜숙 씨는 점차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 스위트룸을 혼자 예약하고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왔지만 식사비는 500원도 더 내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혜숙 씨는 그 순간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가짐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작은 금액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미시적 인색함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돈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단순히 절약하는 성향이 아니라 관계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일상적인 순간에도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밥 한 끼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작은 행동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값을 둘러싼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유형은 가장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50년 우정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에 만나볼 인물은 이명호 씨. 70세입니다. 영호 씨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주고받으며 자녀들의 돌잔치와 결혼식까지 함께하며 소중한 인연을 쌓아왔죠.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을 함께 보냈고 그렇게 자신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호 씨가 계산을 마치면 그 친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갑을 꺼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벌써 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 동안 12번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그 친구가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영호 씨가 먼저 계산을 마친 후에야 내가 내려고 했는데라며 지갑을 꺼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50년의 우정이 이런 작은 일로 흔들릴까 싶었지만 마음속에서 점차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내려고 했다면 계산서가 나왔을 때 먼저 손을 내밀었을 텐데 항상 내가 계산을 마친 후에야 내가 내려고 했는데라며 말할 때마다 그 말이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마치 50년 우정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동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의도적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지불할 의사는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지불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심리적 전략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색함을 넘어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이중성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며 밥값을 내지 않는 친구의 SNS에서 발견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과 함께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공감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내용이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친구를 돕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매번 기꺼이 밥값을 내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친구가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으며 심지어 자녀와 함께 간 해외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우리가 평소에 내던 밥값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명품은 살 수 있으면서도 친구들과의 소박한 식사비는 내기 싫었던 걸까요? 그 친구의 진심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당황한 뒤 각자 소비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옷과 여행은 나에게 중요해라며 변명했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진실성과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밥값 계산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지금부터 각 상황별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결책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적용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을 소개해드릴 분은 윤상철 씨. 72세입니다. 상철 씨는 30년간 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인간관계 갈등을 조정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돈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한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더치페이로 하자. 또는 이번엔 내가 살 테니. 다음엔 누가 살지 미리 정해두자고 합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세워두면 나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상철 씨는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마음이 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남의 시작부터 밥값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 만나는 자리나 새로운 모임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철 씨는 누군가 요즘 잘 나가니 내가 사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 아닌가? 우리 처음 정한 원칙대로 하세. 다음번에는 내가 살 차례니까. 유머와 원칙을 동시에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상철 씨의 모임은 더욱 화목해졌다고 합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담 없이 즐겁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 방법은 솔직한 소통입니다. 박정숙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이 방법으로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침묵하고 참다 보면 결국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것을 깨달았죠. 마음속에 쌓인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내가 밥값을 계산할 때의 태도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덕분에 오해를 풀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서로에게 더 솔직해져서 어떤 주제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만 원의 밥값과 수십 년의 소중한 인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종종 작은 금액에 마음이 다치고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반대로 약간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관계의 균형과 신뢰를 지켜내는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지혜를 깨달은 한 분의 감동적인 경험입니다. 78세의 이재호 씨는 4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지만 은퇴 후에 인생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밥값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며 내 목만 정확히 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업무상 만난 사람들과도 항상 더치페이를 고집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병실을 찾아온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 3명은 바로 그가 항상 호방하다고 생각했던 밥값에 인색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재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경험 이후 이재호 씨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한 번씩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로 마음의 계좌를 강조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마음의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밥값이든 따뜻한 위로든 시간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계좌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균형이 맞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게 되죠. 중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의 가치는 어떤 재산보다도 더 큽니다. 재호 씨의 친구들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더 많이 내기도 하고, 때로는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항상 따뜻한 감사와 배려의 마음이 오고 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마워. 오늘 내가 내줘서 정말 기쁘다. 또는 다음에는 내가 꼭 살게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 계산을 둘러싼 4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동양의 현자 공자는 군자는 위에 밟고 소위는 이에 박다고 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보다 의리와 진심을 중요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지속된다는 지혜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 통찰을 우리의 일상에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밥값 계산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그리고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창입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진정한 번이고 누가 그저 이익의 관계로 맺어진 지인인지를.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진정한 관계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주변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일부 관계는 정리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관계는 더욱 소중히 여기며 깊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밥값을 두고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여러분 곁에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겪어온 인생의 경험에서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고 진정한 우정과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작은 차이를 존중하며 시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통찰을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느낀 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더욱 깊은 통찰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은 지혜가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 영향을 미쳐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은 지혜로운 선택들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